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완패를 해서 사실상 K협회 당했잖아요. 예. 막힘없는 논리와 팩트. 결국에는 이게 이제 조폭 프레임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포털은 이재명 조폭 이야기였는데 개연성도 없고 말도 틀리고 야 이재명 시장실에서 저 사람 조폭이었다고 해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 영어 교사라는 설도 나오죠. 아니요, 영어 교사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영어 강사라는 얘기 나온 게 사진도 얼굴 흐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찍었다. 백악관 세트 사진에 가면 가장 많은 게 책상에 다리 올리고 머리 뒤 이렇게 손 딱 넘긴 사진입니다.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얼마나 대단한 조폭이면 이재명 보고 있는 앞에서 의자 제끼고 다리 올리고 있냐. 저거 조폭 맞다. 그랬는데 세상에 양세형이 쇼터비 할 때 그거 했죠. 양세형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또 공개됐어요. 양세형도 조폭이냐? 아니 근데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장영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어제 했었잖아요. 뭐 이 사진의 주인공이 영어 교사, 그러니까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도 뭐 입증된 건 아니니까요. 이거 모른다 친다 하더라도 그럼 기자들이 기자회견할 때 물어보죠. 이 사람 조폭 맞습니까? 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폭이냐?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폭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폭인지도 확신 태도나 자세를 없어요. 보면 조폭으로 의심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조폭으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고로 이재명과 조폭은 친하다. 이런 결론인데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재명과 조폭의 연루설을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회견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그대로 나오죠. 계속 기사는 나오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조폭 연루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본인들이 뭔가 명확하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지저분하게 무조건 몰고 가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프레임 전환인데요. 이제 공작하다가 걸렸잖아. 김용판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그 사람의 주장을 믿었다는 식으로 가면서 그런데 조폭하고 연루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죠. 조폭 얘기만 남게 하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팩트로 조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 박철민이라는 인간이 이 성남 뭐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 대장도 아니고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조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폭 옆에서 폼 잡는 애였던 그렇죠. 거죠. 근데 자기는 계속 조폭이고 행동 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인된 건 없고 경찰의 말이 사실인 겁니다. 일단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거는 2015년에 20억을 줬대잖아요. 그러면서 내놓은 사진은 2018년 8월 4일 이후에 찍힌 겁니다. 실제로 페북에 올라있기는 11월 14일인가 12일인가 하고 8월 12일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또 바꿨어요. 말을 또 바꿔가지고 2018년 6월에 돈을 줬다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번 진술서를 또 내면서. 그런데 6월이 아니라 거기에 네 명함이 있어 쉐리야. 네 명함이 8월 4일 날 오픈한 롯데스카이 라운지의 명함이 거기에 있다고 자식아. 그러면 무조건 8월 4일 이후에 그 돈을 갖다가 사진을 찍은 거 아니야. 명함을 갖다가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어떻게 그 돈을 주니.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건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2018년 4월경에 구치소로 형님인 이준석 대표를 면회 갔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억을 갖다 줘라고 받았대요. 아니 구치소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 이 쉐리야. 그리고 돈을 거기서 안 받고 딴 사람한테 가서 전해서 받았다고 해도 구치소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야 녹음해놓은 것만 틀어놓으면 다 나와.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니. 근데 더 웃긴 게 있어. 난 진짜 기가 막혀 이 쉐리의 허언이 2017년에 자기가 자기 형님들 전부 까발려서 45명의 조직원들이 전부 다 달려갔대요. 잡혀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구치소에 가서 그 다음에 2억을 전해주라고 그 사람이 시켰다고 일을? 그건 믿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양심선언한 조폭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흉내냈던 쪽이고 자기가 그나마 털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집어넣으니까 양쪽에서 다 찍힌 사람이죠. 근데 관종병이 있어서 돈 찍어서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 치고 저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명함 먼저 나서 그거 집어넣고 돈 자랑질하고 그 다음에 예졌던 게시물 보게 되면 급하게 돈 투자해서 알아보고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안쓰러웠던 게 조중동이 그 검증하지 않을 줄 알았을 거예요. 김용판이 김용개판이라고 요즘 부르더군요. 네. 이 김용판을 놀릴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불과 7시간도 안 돼서 오리지널 그것도 자기가 올렸던 그 페이스북에 캡처된 걸로 끝나기 전에 국감 끝나기 전에 들어왔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걸 보고 있으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걸로 덤터기를 씌우려고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박모 씨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2개를 쓰고 있으니까. 박철민하고 박정우. 그 아버지가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애는 착하다고. 지금 사기꾼을. 우리 애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고 착하다. 사기꾼을 갖춰 있는 건 근데 그런 애는 왜 그렇게 됐냐고 정말. 아니. 뭐가 앞뒤가 맞아야 뭘 도둑질 해먹든가 사기치를 해먹지. 아니 마약하고 특수폭력하고 문신 아주 제일 중요한 여러 거는 가지가 공갈이잖아요. 있어요. 공갈. 네. 일단 여자를 갖다가 조직원으로 포섭한 다음에 그건 조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자기합니다. 같이 자기하고 너 강간했지. 이래갖고 돈 뜯어내는 게 이 일이에요. 너 강간 안 했는데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이게 정말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거짓말이지? 불구하고 내 아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근데 그 조폭이 연루돼서 뭐 돈을 줬다라고 하고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박철민 씨 혼자밖에 혼자예요. 없어요. 예. 오로지 본인 혼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거고 국감장에서 그 장영하 변호사가 네. 그 같은 조직폭력원에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과 통화했던 내용이 음성 파일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 나 난 준 적 모른다고. 없다. 준 적 그런 적 없다고. 없고 나 이재명 만나본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거를 본인은 확인한 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더라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루돼서 하나는 좋아진 게 있어요. 하나는 아까 관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박정훈지 박철민인지 이름을 아무튼 바꿨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뭐 성공한 거예요. 거죠. 예.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폭로한 장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재명 저격수래요. 그러면서 맨날 김부선 따라다니면서 변호하겠다고 질질거리고 네, 김부선도 안 받아줘. 실력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하니? 장영하가 그 화면 하나 아까 보여주셨는데 2006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 네. 그때 이대엽한테 낙선한 사람이야. 박살났어요 아주.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 수정구에 출마를 했어. 근데 김태년한테 또 낙선을 했어. 네. 2018년에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또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어. 은수미한테 낙선을 했어. 네. 그러니까 정치 낭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막 자기 이름 날려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장영하 변호사 지금 오세훈 그 전에 성남시장 캠프에서 임명장까지 서울시장 캠프에서. 네. 서울시장 캠프에서 임명장까지 받고 캠프 있었던 아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폭의 아버지나 이 사람이나 다 이재명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믿으라고 아무 나쁜 의도 없이 그걸 했다는 걸 믿으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이런 해설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 말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변호사만 믿어야지. 이재명도 변호사야. 정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그리고 없어.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고소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풀려나 있거든요. 때로 현금으로 네. 줄 때도 있었다. 그럼 나머지는 통장으로 줬다는 거에 추적해야지. 아니면 진짜 그 안에서 더 급식 더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부인하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충격받으셨대요. 김철민이. 박철민이. 형님이 나를 배신하다니. 야 네가 임마 형님을 배신한 거지 자식아. 어디다 대고. 박철민은 좀 호언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수라를 틀고 그쪽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 출신의 의원이 증거 사진을 뒤밀고 옆에서 검찰 출신의 멸치였었던 김도읍 선수가 또 한마디 받아서 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조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얘기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표창장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군요. 그게. 그리고 이 김용판이라는 사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김용판이 결정적으로 우리 경찰의 역사에 아로새겨질 만한 흑역사를 2개를 아로새겨놨는데 첫째가 개구리 소년들 개구리 소년들 사건을 덮은 거예요.
그거 솔직히요. 그때 당시에 이미 누가 쏴 죽였는지 알았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거 알았다는 주장 많아요. 그런데 그거 왜 덮었습니까? 총알 자국 나와서 덮은 거 아닙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총알 자국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개 미스테리야. 예. 그 근처에서 발견됐어. 근데 그렇게 많이 수색했는데 안 나온다고? 아니 발견했다 덮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댓글 수사 그거 덮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수사요. 더군다나 선거에 이틀인가 앞두고 그거 그때 당신도 생방하지 않았어요? 아우 생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발표했는데 댓글 조작한 거 없다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발표했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쪼는 거죠. 야, 이 새끼들 별명이 이불이야 이불 아주. 덮는 귀신들이야 이것들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봐봐 장영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장영하가 김용판하고 한 팀 먹고 이재명 빠뜨리기인데 장영하는 이 바닥 그러니까 성남 쪽에서 뭔가를 시장 같은 걸 해보고 싶어 끊임없이 트라이 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먹을 수 있는 게 천지지. SNS를 보면 사실 답이 보세요. 나와요. 9월 23일 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 원을 가져가게 하며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주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를 미등록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 마음대로 낙하산 취업시킬 수 있는 화천 대유는 명실상부한 이재명 지사의 소유가 틀림없다. 경찰과 검찰의 철저하고 명백한 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야 일반 네티즌도 이렇게 근거 없이 글은 안 쓰겠다. 씨. 당연하지. 아니 저런데 왜 안 잡혀가? 나는 저런 식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11월 4일에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된다고. 고3. 지금 저 장영하는 저 말 안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생각해봐. 대법관으로 했던 사람을 변호사협회 등록도 안 했는데 마구 쓸 수 있는 힘을 일개 서울로 따지면 구청장이에요. 일개 구청장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가루가 되도록 맨날 빠이고 일주일에 3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사를 받거나 뭐 어디서 감사를 받거나 뭐 또 누구한테 사찰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소유가 틀림없다. 이재명 만등설.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가 범접 못할 어떤 신적인 존재인가 보죠. 아니 어떻게 대법관을 움직이고 막 5천 원을 가져가게 하며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주고 이런 비읍시옷들이 정치권에 엄청 많아요. 그럼요. 아유. 확신하다고 증언을 해놓고 일주일도 안 가고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면서 그런데 이거 돈은 사실이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 혹시 조폭 배임이야, 아닐까 하다 배임. 조폭하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는 이걸 설계해 준 거야. 저는 사실 요번 주 들어서 내내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이틀간 진행되는 이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들 수준이 이거보단 높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애들이 들여다보고 있어도 뭔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예전처럼 멱살잡이는 안 했지만 둘째 날 끝날 때 문정복 의원이 의사봉 지키면서 옆에 서 있고 다른 의원들이 커버하면서 조홍천이 끝까지 읽는 걸 보면서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윤석열을 한쪽에서 5.18을 꺼내서 전두환 예찬론을 펼치고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이 평행우주 같은 데 있으면 딴 우주로 좀 숨고 싶어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이러면서 대통령 하는 평행 우주를 이동하는 그 동작을 가르쳐 드릴까요? 뭐 저 OA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나옵니다. 이러면서 12가지 동작을 누가 하면 예 좀 말려주시고요. 아니 방송 시작 전에 그렇게 힘없이 앉아 계셨던 거 맞아요? 슬퍼하고 있었어요. 12가지 동작을 하면 날아갈 수 있답니다. 어떻든 평행 우주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공격해도 될까 말까인데 공격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화내고 있으면 거봐 조폭이잖아. 이걸로 끌고 갈 거야 참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화내도 됩니다. 억울하게 몰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혈세 낭비야.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무슨 레지스탕스야. 다 숨어가지고 조용히 좋아요만 누르고 숨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좀 맞받아치고 싸워주세요. 어디든 가게 되면 헛소리하는 보수우익 지지자들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 저 좀 얘기 말씀드려도 돼요? 짧게 할게요. 저는 솔직히 대장동 건이 왜 이것을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보면 볼수록 여야를 떠나서 칭찬받아야 되는 게 분명히 마땅한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개발업자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산의 LCT처럼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 2015년도 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어떻게든 민관 협력 개발로 해서 왜 그동안 5,503억 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발이 개발 구역 외에서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기부 체납하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은요. 5,293억. 5,293억. 그러니까 개발 구역 내에서 기부 체납을 받은 것이 5,200억 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1조 70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그러니까 권고 기준으로는 고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개발 지역 내 8% 이내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5,293억 원은 얼마냐? 50.1% 네, 아닙니까? 50.1%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성남에서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만큼 많이 가져와서 성남시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게 왜 지금 욕먹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경실련은 솔직히. 경실련은요. 진짜 한번 가서 경실련 자료 보세요. 경실련은 아파트 원가를 갖다 땅값 포함해가지고 7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대요. 그래놓고 원가 들어간 걸 그렇게 줄여놓으니까 이득이 4조 5천억이 남는데요. 근데 이거 잘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서 보셔야 돼. 뭔가 개발을 하면은 땅 장사와 집 장사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LH공사를 통합할 때 내건 그런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집 장사하다가 하도 많이 그 주택공사가 망해먹었기 때문에 안전한 땅 장사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만큼 집 장사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503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땅 장사만 해서 그게 분배가 된 거고 지금 그 이후에 집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버는까지 합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회수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됩니까 이게? 뭐 예. 민간 개발 수익에 분양 사업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게 그게 누군데? 이명박 이명박인데. 정부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네. 이것도 풀어준 것도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 뒤 할 이야기 있구만. 지금 이 타이밍이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건 조폭 프레임을 이제 우리가 깨보자. 네. 네. 그러니까 장영하든 뭐 박철민이든 또는 박철민 앱이든 김용판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이재명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네. 그 주장을 갖고 또 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인상 험악하면 조폭이고 의자에 책상에 문신하면. 다리 올리면 조폭이고 아이 씨발 계보에 그 타투한 애들은 다 조폭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계보 관리도 아닌데 그 이러면 또 감옥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게 돈을 받았다고 시점도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구치소에 잡혀 있는 이준석을 찾아가 가지고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양아치가- 마무리 좀 하자고 진짜 아 기빨려 죽겠 방송 못 알겠습니다. 하겠네 진짜 마무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끼어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조폭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성남 같은 도시는요 누구랑도 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맞아요. 가장 슬럼화되어 있던 그 도시에서 시장입니다. 요거를 시장실을 열어놓고 누구랑 친해야 되는데 사진 한번 찍으면 다 조폭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재명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거치게 컸기 때문에 조폭하고도 어떻게 어떤 인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조폭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조폭 프레임 끝. 예전에는 예수가 그런 얘기를 커트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그래도 한마디만. 해봐. 예전에 예수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예약 하나. 얘들 왜. 창녀와 세리의 친구다. 아니 그래서 창녀와 세리였습니까 예수가?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이재명 집무실은 그때 당시에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요. 성남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성남시장이 되고 나니까 좋아졌다. 첫 번째 왜 좋아졌냐?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았고 두 번째는 시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성남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거든요. 많은 얘기예요. 그럼 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것을 캠프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신문 기자였을 다 났어. 때, 예. 제가 기자였을 때, 아니 근데 지인들 성남 시민들한테 직접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진을 찍은 걸로 연관 짓는 것은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너무 뻔뻔한 듭니다. 거죠. 공작이 드러나니까 조폭이다 이렇게 아이 미친놈들 여기까지 할게요.